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이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한 그런 복습 개념 정리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2차 함수하고 그리고 회전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회전체? 뭐지 이게? 원기둥 원뿔 구 이런 애들 있잖아.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수학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나오죠. 뭐 구의 부피 또 이런 거 갑자기 물어보는데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걸 나오면 또 이제 얘기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또 이것도 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이제 어설픈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방대한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좀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2차 함수 개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만 볼게요. 요게 이제 2차 함수라는 것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생긴 애고, 근데 뭐 이렇게 생겼죠. a에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생겼는데, 요 밑에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뭐 이제 꼭지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꼭지점이 p, q가 되면서 요런 식으로 요 꼭지점이 p, q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이 친구가 나왔을 때 얘를 얘로 바꾸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 있는 이 두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y는 x제곱 더하기 2x라고 쓰신 뒤에 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 완전제곱식을 위해선 이 x의 개수에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1을 붙이는데, 근데 이제 멀쩡한 식에다가 제가 밑도 끝도 없이 1을 더한 거니까 그만큼 이제 1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빼시고 여기다 빼기사가 붙는 형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가장 낮은 지점은 바로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많이 나오지.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라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판별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또 못하죠. 판별식이라는 것은 이 d라고 불리는 존재인데, 이게 이제 보통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그 b의 절반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총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겁니다. d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다. 네, 2점을 지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d라는 존재가 0인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로 가주시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2차 함수라는 친구,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고, 어떤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가 있을 때 저 위는 이제 경우가 되겠죠. 이거랑 mx 더하기 n이라고 해볼까요? 이 두 친구의 관계 또한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진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둘이 같다라고 둔다는 겁니다.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 이렇게 해서 이 교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으로 넘기면 ax 제곱에 더하기 b 빼기 m의 x 더하기 c 빼기 n은 0. 네,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친구 가지고 판별식을 만들면
네, 똑같이 한다는 거죠. 뭐 제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얘가 0보다 클 수가 있고 얘가 0일 수가 있고 얘가 0보다 작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구현을 해드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직선이라는 존재가 일단 이런 식으로 가면 두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직선이라는 존재가 이런 식으로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만나지 않는다. 총 3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이 위에 문제니까 자, 배운 대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거 다 쓰셨죠? 지울게 이거. 쓱 지우고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k예요 라고 만드신 뒤에 이 친구를 넘기면 x제곱에 빼기 4x에 더하기 1 빼기 k가 0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친구를 판별식을 써서 한 점이니까 그게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제곱에 마이너스 ac가 0이에요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3 더하기 k가 0이 되면서 k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중학교 도형에서 회전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제 배우는데 요게 이제 듬성듬성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뭐 건널비를 구하라고 한다든가 뭐 부피를 구하라고 한다든가 해서 약간 좀 버벅대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정리 개념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그랬었지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회전체라는 거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 이 회전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회전축이라는 L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빙글빙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요. 그 한 바퀴를 돌려서 만들어진 도형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를 빙글을 돌리면 대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얘가 빙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그럼 이거 이름 뭐야? 원기둥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추억을 그런 되새길 겸 회전체 몇 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저 이번에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L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었는데 벌써 보이죠? 빙글을 돌리면 어떻게 될지. 자, 사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없다.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제 빙글을 돌리면 이렇게 되면서 그 이름하여 뭐죠? 원뿔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L이라는 게 이제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번엔 제가 사다리꼴이라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사다리꼴이 이렇게 하고 이 사다리꼴을 돌리면 대체 어떻게 될까? 요걸 이제 고민을 해보면요. 이렇게 빙글을 돌리면 빙글을 돌리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원뿔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원을 굴려볼게요.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빙그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르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이 남은 존재죠? 바로 9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회전체가 무엇인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 건널비와 부피, 요것들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원기둥 이 아저씨의 건널비와 부피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용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고 이 높이를 H라고 할 건데 근데 건널비라는 존재는 요 겉에를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는 거지. 이렇게 칠했을 때 그 겉에 전체 넓이가 대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저 건널비를 위해서 쟤를 두루마리 휴지를 빙글빙글 이렇게 이제 풀면은 저 왜 휘었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추억의 그런 모양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 R이 되는데 만약 건널비를 물어봤다. 그러면 일단 원의 넓이 정도는 구할 줄 아시죠? 바로 파이 R 제곱. 근데 그 파이 R 제곱 몇 개? 2개죠.
그래서 2파이r 제곱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직사각형 넓이는 일단 얘가 뭐냐,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그은 이 친구는 이 원의 둘레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2파이r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가 h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2파이rh다 라고 해서 이렇게 건널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기둥의 부피를 말씀드리면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밑넓이가 어떻게 되죠? 바로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그냥 그거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높이가 그 이름하여 뭐죠? h. 그래서 h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원뿔 한번 가볼까요? 원뿔은요 건널비부터 보면 애가 요렇게 무슨 쥐포 마냥 생겼지. 이거 까면 이렇게 생겼잖아. 쥐포 이런 느낌으로 싹 생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원이 하나 생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다음에 용어를 잠깐 써보면은 여기가 일단 R이죠. 아니죠. 큰일 났어요. 저 L이라고 하나 그러면은? 벌써 잠시 뭐라고 하는지 자꾸 L이군요. L이라고 하네.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R이죠.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널비라는 거를 구해볼 건데 일단 원 한 덩이 있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일단 쓰면 되겠고요. 더하기 이 친구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쵸? 근데 저 친구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공식이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일단 이 원의 둘레라는 게 얘하고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2파이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 G4를 갖다가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공식이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공식에 2분의 1 RL 공식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2분의 1과 그리고 반지름과 그리고 호의 길이를 곱하면 그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라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저기 써있는 대로 가면은 곱하기 2파이r과 그리고 l을 곱하는 게 되면서 결국 파이r 제곱 더하기 파이rl이라는 상황이 나오고 이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고 이 과정을 외우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피 같은 경우는 밑넓이가 파이r 제곱이 맞고 여기다가 h를 곱하고 여기다가 3분의 1까지 곱하면 되는 게 바로 원뿔의 부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뿔대에 한번 가볼까 하는데 사실 원뿔대는 딱히 공식이 없네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원뿔대 같은 경우는 이 전개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원뿔을 자른 거예요. 원뿔대가 뭐라고요? 원뿔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뜯어낸 겁니다. 그럼 뜯어냈으니까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었는데 이걸 갉아 먹었다는 거죠. 요만큼을 갉아 먹었으니까 나머지가 날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됐죠? 그래서 저 넓이를 그냥 구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렇게 갉으면서 요 위 넓이도 새로 생기면서 보통 여기에 이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R이 있을 테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R이 있을 테고 여기도 R이 있는데 이걸 제가 라지 R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상황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널비를 한번 구해주자 라고 한다면은 일단 요 위에 거 원 넓이 구하고 아래 거 원 넓이 구하고 저 G4를 갖다 그려야 되는데 저 G4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G4에서 작은 G4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겠다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구해? 이거 큰 거 그 부채꼴을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작은 부채꼴을 구해서 빼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더하면 된다. 알겠지?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에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뒤에 그게 있을걸?
없네. 원뿔 때는 없네요. 자,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그저 원뿔 때까지 건드는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는 역시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 이 친구는 전개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공식 자체를 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널비는 원이 4개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4파이 제곱이고요. 그리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가볍게 예제 문제 몇 개 풀고 그렇게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시면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야, 원기둥 원뿔 구는 모두 회전체가 맞죠, 그죠? 2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잠깐 위로 이제 가보면 회전축에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할 줄 알아야겠지. 회전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걷는다는 건 이렇게 썰어버려요. 칼로 이렇게 썰었어. 그럼 뭐가 나와? 얘 보면은 이쪽을 썰면 이만한 원이 나오는데 이 밑부분을 썰면 어떻게 되겠어? 좀 커다란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동이란 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틀린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원이다. 맞죠? 그렇죠? 원이 맞습니다. 이거 머리가 이렇게 눌렸어. 이렇게 머리가. 자. 맞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네, 요것도 네, 맞는 말이 될 것 같은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썰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썰으면 어떻게 되겠어? 요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합동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대칭 도형이다라는 거는 지금 방금 자른 애 같은 애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얘가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대칭 도형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원뿔의 건너비를 구하라. 자, 일시정지를 좀 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풀어봐요. 푸셨죠?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건너비를 가볍게 구해볼 건데요. 역시 전개도를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란 말이죠. 그럼 일단 원의 넓이가 16파인 거는 가볍게 구할 수 있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길이가 8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파이라고 쓸 수 있고 24파이, 그래서 40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친구인데 여기 16이고 6이고 일단 얘가 36파이, 그리고 얘는 여기가 12파이니까 2분의 1, 16, 12파이. 어때? 괜찮죠?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구의 건너비와 부피 연습 타임. 자, 이것도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4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36파이 이렇게 나오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뭐야 이거? 네, 맞죠? 둘 다 36파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야, 이 친구의 부피를 구하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를 집어 넣어놨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 밑넓이가 이제 9파이니까 9파이에다 곱하기 4를 하고 거기다가 3분의 1을 해서 얘는 이제 12파이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9파이에 곱하기 5를 해서 45파이. 자, 그리고 이 친구는 9의 부피라고 해서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세제곱이 돼서, 이거 아까 걔는 아닌가? 몇이야 이거?
36파이 이렇게 되면서 얘들을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당연히 좀 머릿속에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머리에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백날 써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좀 세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개념 요리법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하시고 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